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임금님의 치세가 저물어 가던 무렵 조선 팔도에는 도망노비가 넘쳐났습니다. 가혹한 주인을 피해 혹은 자유를 찾아 떠난 이들이 산과 들을 헤맸지요. 관아에서는 도망노비를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금을 내걸었고 이를 노린 추노꾼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한양과 경기, 강원 일대는 특히 심했지요. 사람을 쫓아 돈을 버는 시대였고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운명이 뒤엉킨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둠 속에서는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숨죽이며 달빛을 피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 뒷골목에 강무겸이라는 추노꾼이 있었습니다. 상민 출신으로 추노를 업으로 삼은 지 10여 년, 그는 한 번 맡은 추적은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무겸의 얼굴에는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비와 싸우다 입은 상처였지요. 그 흉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으나 무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말은 적었으며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추노꾼으로서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내였지요. 하지만 무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보면 주머니를 털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를 보면 나서곤 했지요. 추노꾼 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그해 봄 무겸은 새로운 의뢰를 받았습니다. 도망노비 연화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한양의 큰 양반댁에 소속된 여종이었으나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추노꾼이 그녀를 쫓았으나 아무도 잡지 못했지요. 연화는 빼어난 용모를 지녔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녀를 본 사내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잃고 제 할 일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또한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겸은 의뢰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5년이란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겸이 연화를 처음 마주친 것은 의뢰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길에서 한 여인이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소문대로 빼어났지요. 무겸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소. 그럼 어서 잡으시지요. 여인은 담담했습니다. 무겸은 칼을 빼들었으나 그 순간 여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이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한양은 동쪽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하고는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겸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무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지요. 그 선택이 5년의 추적을 시작하게 된 것을 무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연화가 도망친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밤 연화는 주인댁 사랑채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 것이지요. 죽은 이는 관아의 아전이었고 그 죽음은 영모 사건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공으로 승진했고 억울한 이들은 유배를 갔지요. 연화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녀를 죽이려 했으나 연화는 미리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연화는 계속 쫓겼습니다. 추노꾼들은 도망노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지요. 연화는 살기 위해 달렸고 숨었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연화를 놓친 후 한양으로 돌아가 관아에 보고했습니다. 연화는 강원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듯합니다. 관아의 포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체는 확인했는가? 절벽이 깊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포교는 못마땅해 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겸은 그렇게 첫 번째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무겸은 계속 연화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할 때마다 일부러 놓쳤지요. 두 번째는 경기도 어느 주막에서였습니다. 무겸은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도 산골에서였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했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겸은 자신도 모르게 연화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노꾼들보다 먼저 찾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무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제대로 못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머문 곳마다 무겸의 흔적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주막에는 며칠 후 무겸이 나타났고 그녀가 숨은 산골에는 무겸의 발자국이 찍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무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도, 그러나 잡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지요. 어느 겨울밤, 연화는 작은 암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요.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암자 밖으로 나오니 자신의 발자국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눈을 쓸어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무겸이 왔다 간 것을. 또 어느 여름날 연화는 장터에서 양식을 사려다 돈이 모자랐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쌀 한 마리 놓여 있었지요. 누가 두고 갔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못해도 서로를 느끼는 세월이었습니다. 쫓는 자와 도망자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끈이 생겨나고 있었지요. 무겸은 연화를 지키고 있었고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던 가을, 연화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연화는 포졸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위치를 관아에 밀고 한 것이었지요. 전연이다. 도망노비 연화를 잡아라. 포졸 여럿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무겸이었습니다. 잠깐. 무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지요. 이 여인은 내가 먼저 발견했소. 내가 잡아가겠소. 당신이 누구기에 감히. 추노꾼 강무겸이요. 이 여인에 대한 의뢰는 내가 5년 전에 받았소. 무겸은 관아에서 받은 추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지요. 하지만 이미 관가에서 새로운 명을 내렸소. 그럼 관가와 내가 다툴 일이오. 여인은 내가 데려가겠소. 무겸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포졸들도 칼을 뽑았지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피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추노꾼님과 함께. 무겸은 연화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포졸들은 그들을 따라왔으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한참을 걷다가 무겸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사냥꾼의 집이었지요. 여기서 하룻밤 쉬어 가겠소. 무겸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피우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옥군님께서 저를 쫓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한양 가는 길을 거꾸로 알려주신 그날부터.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느껴졌습니다. 제 발자국을 지워주시고 양식을 놓아주시고 다른 춘옥군들을 막아주시는 것을. 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를 잡으면 큰 돈을 받으실 텐데. 모르겠소. 무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 자네를 봤을 때 잡을 수가 없었소. 그 눈빛을 보니 말이오. 제 눈빛이요? 그 안에 죽음이 보였소. 자네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아니요. 나는 그저 춘옥군 일을 제대로 못한 것뿐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쫓는 자와 도망자 사이에 묘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무겸은 불을 더 지폈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을 말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춘옥군님, 무겸이라 부르시오. 무겸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왜 추노를 하십니까? 얼굴을 보니 본래 양반 출신이 아니십니까? 무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아비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소.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 그래서 춘옥군이 되었소. 사람을 쫓다 보면 세상의 어둠을 보게 돼요. 그 어둠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오. 연화는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억울한 일로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본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겸은 조용히 들었지요. 그렇다면 자네는 죄가 없소. 하지만 노비입니다. 노비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무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상이 틀렸소. 둘은 불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내는 끝내 말하지 않았으나 눈빛만이 마음을 대신했지요. 빗소리가 오두막을 두드렸습니다. 무겸의 마음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지요. 하지만 무겸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춘옥군과 도망노비라는 운명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무겸과 연화는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무겸은 한양으로, 연화는 남쪽으로. 하지만 관아는 무겸의 보고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강무겸, 자네는 5년 동안 한 노비도 제대로 잡지 못했소. 이번에는 다른 추노패를 보내겠소. 포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안 돼요. 이미 결정된 일이요. 관아는 악명 높은 추노패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철호라는 자였는데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철호는 연화를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겸과 달리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지나간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협박하며 행방을 캤지요. 무겸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 무겸은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목숨이 걸린 추적이 되었지요. 사흘 만에 무겸은 전라도 어느 산골에서 연화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철호 일당도 이미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무겸은 연화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뒤편 폭포 근처 동굴이었지요. 달려가니 과연 연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겸님, 빨리 떠나야 하오. 다른 추노패가 곧 여기 도착할 것이오. 하지만 어디로?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이거 재미있는 광경이로군. 철호였습니다. 그의 뒤로 추노꾼 5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지요. 강무겸, 소문은 들었소. 자네가 이 계집을 5년째 놓쳐준다고 말이오. 무겸은 연화를 뒤로 숨기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잡겠소. 그런가? 그럼 우리를 먼저 이겨봐야겠군. 철호 일당과 무겸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연화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노비면 노비지. 무슨 소리냐? 저는 월성이 씨 가문의 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월성이 씨라면 조정의 명문가였습니다. 사대부 중에서도 높은 집안이었지요. 거짓말을. 거짓이 아닙니다. 4년 전 저희 가문은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고 저는 관비가 되었지요. 연화는 소매 안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 손잡이에는 월성 이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비가 되기 전에 진실을 봤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관아 아전을 죽이는 것을요. 그 죽음이 영모 사건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라면 현재 한성부 판윤으로 계신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저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도망노비여서가 아니라 그날 밤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무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까지? 네. 저는 살인의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제가 입을 열면 김진사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로군. 김진사께 직접 보고해야겠어. 철호 일당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호 일당이 떠난 후 무겸과 연화는 동굴 안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도 억울한 죄로 죽었소. 무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양반이었소. 아비는 사헌부 관리셨지. 그런데 15년 전 아비가 큰 부정을 적발하셨소. 당시 영의정의 비리였지. 연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비가 영모로 몰렸소. 증거가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지. 아비는 국문을 받다 돌아가셨소. 무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15이었소.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지고 양반 신분을 잃었지. 어미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돌아가셨소. 그래서 추노꾼이 되신 겁니까? 그렇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소. 사람을 쫓는 일이라면 마음이 편했소. 죄인을 잡는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 무겸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깨달았소. 내가 쫓던 것은 죄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겸님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군요. 그렇소. 그래서 자네를 잡을 수 없었소. 자네 안에서 나를 봤소. 그날 밤 무겸은 연화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을 말하겠소. 나는 자네를 잡으려고 쫓은 것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5년 전 처음 자네를 봤을 때부터 알았소. 자네가 단순한 도망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길을 잘못 알려줬소. 연화는 놀라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자네를 찾았소. 하지만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다른 추노꾼들이 자네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소. 그럼 5년 동안. 그렇소. 나는 자네를 지키기 위해 쫓았던 것이요. 무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같은 이가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자네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모르겠소. 무겸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었소.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네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소. 자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편히 잠들고 있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무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자네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철호가 관군 수십 명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명을 내린 것이었지요. 연화를 잡아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베어라. 무겸은 연화를 데리고 도망쳤으나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어귀에서 붙잡히고 말았지요. 연화는 결박당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무겸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한양관아에 도착하자 김진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로다, 연화. 김진사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5년이나 도망쳤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감께서 저지른 살인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노비년의 말을 믿겠느냐?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쓰신 칼이 아직 사랑채 마루 밑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2년이. 김진사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전현을 국문하라. 그때 무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내가 누구냐? 추노꾼 강무겸이라 하옵니다. 제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시오. 김진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임무? 제 손으로 연화를 처단하겠습니다. 5년을 쫓았으니 제가 끝내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손으로 끝내거라. 무겸에게 칼이 주어졌습니다. 연화는 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무겸은 칼을 들고 연화 앞에 섰습니다. 관아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겸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겸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김진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진사, 당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요.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놈이 미쳤구나. 4년 전 당신은 관아 아전 박서방을 죽였소. 그리고 그 죄를 월성 이씨 가문에 뒤집어 씌웠소.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냐. 증거는 당신 사랑채 마루 밑에 있소. 연화가 본 그 칼말이오. 무겸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건을 조사한 포교의 원본 기록이오. 월성 이씨 가문이 무고하다는 증언이 여기 다 적혀 있소. 무겸은 5년 동안 몰래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연화를 쫓으며 동시에 진실을 파헤쳤던 것이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을 당장 잡아라. 포졸들이 무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겸은 연화의 결박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어서. 무겸은 포졸 셋을 쓰러뜨리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둘은 관아를 빠져나와 한양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수십 명의 포졸과 관군이 뒤쫓았지요. 저놈들을 잡아라.
무겸과 연화는 골목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이로군. 무겸은 연화를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무겸님. 무겸은 칼을 빼들고 포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1대 10의 싸움이었지요.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무겸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놈, 추노꾼 주제에 감히 관가를 배신하다니. 나는 추노꾼이 아니라 사람이오. 무겸은 포졸 둘을 더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바로 그때 뒤에서 철호가 나타났습니다. 강무겸, 이제 내 최후로군. 철호의 칼이 무겸의 등을 향했습니다. 무겸이 피하려는 순간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연화가 무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연화의 어깨를 스쳤지요. 무겸은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철호를 향해 돌진했고 단 한 칼에 철호의 칼을 쳐냈습니다. 감히 그녀를. 무겸의 칼이 철호의 목에 닿았습니다. 철호는 쓰러졌지요. 하지만 관군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무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무겸이 쓰러지려는 순간 관아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멈춰라.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사헌부 대사헌이었습니다. 김진사를 당장 체포하라. 그의 죄가 모두 드러났다. 무겸이 관아에서 외친 내용이 사헌부에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사헌부는 즉시 김진사 댁을 수색했고 마루 밑에서 살인에 쓰인 칼을 찾아냈지요. 또한 무겸이 모은 증거들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아는가? 나는 한성부 판윤이다. 판윤이 아니라 살인자요. 대사헌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관군들이 김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포졸들도 모두 물러갔지요. 무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연화를 안았습니다. 괜찮소. 무겸님께서 다치셨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지요. 무겸님. 연화의 비명이 한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겸이 깨어났을 때는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곁에는 연화가 앉아 간호하고 있었지요. 깨어나셨군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자네는? 저는 멀쩡합니다. 무겸님 덕분에. 며칠 후 사헌부 대사헌이 무겸을 찾아왔습니다. 강무겸, 자네 덕에 큰 역적을 잡았네. 김진사는 이미 국문을 받고 모든 죄를 자백했어.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월성이 씨 가문의 누명도 벗겨졌네.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왔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려주기로 했어. 연화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사헌은 무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5년 동안 연화를 지켜왔다더군. 추노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네. 오히려 칭찬할 일이지. 자네의 의로움 덕에 진실이 드러났네. 대사헌은 무겸에게 관직을 제안했으나 무겸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추노꾼도 아니고 관리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겸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헌부 대사헌이 떠난 후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겸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소. 자네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문은 회복되었지만 한양에는 슬픈 기억뿐입니다. 무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함께 떠나지 않겠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와 함께요? 그렇소. 5년을 쫓았으니 이제는 함께 걷고 싶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겸의 거짓 보고와 추적의 진실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추노꾼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무겸은 이미 추노꾼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자취를 감추고 연화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잡고 아내는 밭을 일궜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강시댁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아내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무겸님, 행복하신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저도요. 5년을 도망치고 4년을 평화롭게 살았네요. 이제는 도망칠 일도 쫓을 일도 없소. 무겸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야말로 그렇소.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요.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네 아이였습니다. 무겸과 연화의 아들이었지요. 고기 잡으러 가요.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무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추노꾼과 도망노비였던 두 사람은 이제 평범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쫓고 쫓기던 운명은 끝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무겸과 연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예전 연화가 슬픈 노래를 부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지요. 무겸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산길에서 저를 잡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자네를 잡을 수 없었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소. 내가 쫓아야 할 것은 자네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5년은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 5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소. 나는 자네를 쫓으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소. 무엇이었나요? 자유였소. 무겸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추노꾼으로 살며 남을 쫓았지만 사실 나 자신도 과거에 쫓기고 있었소. 아비의 죽음, 집안의 몰락, 그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연화는 무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깨달았소.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것도 쫓는 것도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저도 그래요. 5년을 도망치며 자유를 찾는다고 했지만 진짜 자유는 무겸님과 함께하면서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추노꾼이 아니었고 그녀도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쫓아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도망쳐온 것은 주인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쫓는 자도 도망치는 자도 결국은 같은 것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 진실, 그리고 사랑을.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무겸과 연화는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쫓고 쫓기는 운명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의 추적과 5년의 도망,
그리고 4년의 평화. 그 모든 시간이 모여 하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